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체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통신 산업, 또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또 창조 경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곡점이 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스마트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수렴되어져서 다시 세계로 나아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방송은, 이게 방송이라고 칠게요. 이게 방송이에요. 뭐 MBC, SBS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송이에요. 정말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방송이 여러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은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정말 많은 정보를 가져다가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바로 이 점입니다. 스마트폰이 중요한 건 왜냐면요. 지하철을 타보세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물론 가끔 여전히 책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음악을 들어요. 따라서 세상에는 많은 음악이 있고 많은 영화가 있고 많은 소식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 스마트폰을 내 의지대로 쓴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마치 뉴스를 다 내 판단으로 다 본다고 믿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스마트폰에는요, 첫 화면에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구글 폰을 사면 또는 페이스북 폰을 사면 이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이 돼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공정할까요? 여러 정보들 중에서 편협된 정보만 전달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경,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삼성에서도 개발하려고 지금 특허가 나왔습니다. 이 안경에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서 이거는 손 들고 댕기고 눌러야 되는데 안경은 정말 많이 쓰잖아요. 선글라스도 차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선글라스를 차면 지금 바깥의 온도가 몇 도, 날씨가 어떤지 이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지부식 중에 정말 많은 정보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수렴시키고 다시 확장시키는 깔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뱅킹을 하세요. 항공권을 예약하세요. 할인도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다 이 스마트폰의 세계를 선점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들이죠.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또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말 같은 것들도 점잖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야지 왜 초딩 수준의처럼 글들과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겠니? 라고 하는 비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한번 보세요. 화면처럼 이렇게 별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형성해가지고 정말 못 이길 것 같은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라고 하는 캐나다의 도시를 가보고요.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도시를 가봤는데 도시의 풍경이 틀려요. 같은 나라이지만. 뭐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같이 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를 느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은 토론토에서는 스타벅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몬트리올에는 스타벅스가 토론토만큼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커피를 못 만들어서요? 커피 맛을 몰라서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것은 로컬 상권을 키우고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뭔가 이런 데 가면은 좀 이렇게 불편한 거 없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또 종업원이 뭐라 하면 야단조치 좀 약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급의 서비스를 로컬로 개성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점들이 많이 열린 거거든요.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재래시장에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가난한 농부들이 어떻게 한 유통구조 없이 하면 이렇게 거대한 유통구조라든지 이러한 상권들을 이겨서 자기들의 색깔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학자이지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 신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봐야 되는데요. 그 원리는 협업, 코워크하는 협업, 콜래보레이트 하는 것들, 창의력,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또 집단 지성,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이나 이런 위성 같은 것들은 스테이션,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링크죠. 링크고 노드와 노드 사이, 또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를 이렇게 중앙 집권으로 락을 걸어놔서 구성되어져 있는 네트워크예요. 브로드캐스팅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에서 이렇게 분권화되어서 중앙에서 나가는 구조죠.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에 루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것은 굉장히 유기적인 모습이고요. 또 클라우드, 최근에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네트워크, 여러분들 동영상 같은 것들도 크면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놓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네트워크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공부한 주제가 M2M이잖아요. 머신 투 머신. 또 머신 투 머신을 이용해서 사물, things of internet이 되었고요. 또 things of web이 되었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된 이유가 사람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센서들의 도움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제 페이스북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글들을 올려요. 그럼 사람들은 제 페이스북을 방문하면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기도 하고 저와 소통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그러고요. 링크드라든지 트림블이라든지 핀트리스트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팬미라든지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는 센서들의 도움이라고 했어요. 머신. 제가 이런 CCTV뿐만 아니라 이런 카메라 또는 여기에 GPS 또 이런 자이로스코프 또 나침판 또 제가 시계를 차면 시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센서 값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 책상과 이런 마우스와 이러한 데 고유한 통신 채널이 연결되어진다면 이 책상이 현재 어느 위치와 좌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의 물건들의 레이아웃, 가구들의 배치도를 모든 집의 현재 가구들의 배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식탁과 침대와 이러한 것들을 옷장을 어떠한 가구 배치로 두는지 등을 어떻게 두는지를 알게 되면요. 거기에 맞는 어떤 뭐 마감 재료라든 등등 여러 가지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엄청난 것들에 대한 센서 값들이 들어와서 로봇과 연결되죠.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아주 우리의 관심과 컨선,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디테일 레벨, 아주 좀 더 세분화되어진 수준에까지 인지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치 엔진은 이제 결코 내가 어떠한 정보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 물어본 정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나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한 나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로까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전히 제너레이션이 좀 많으실수록 올드하실수록 뭔가 좀 힘들죠. 디지털 사용이. 그런 것들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 그죠? 세대 간 격차처럼 디지털에 의한 격차를 이야기합니다. 정보 접근에 대한 능력, 또 정보 활용 능력,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로서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그걸 살펴보고 너는 이거 보지 마, 넌 이건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망에 대한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망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기보다는 뭐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 망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잘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디도스 같은 공격은 막을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보는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전반적인 인터넷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소셜 큐레이션, 개인화되어져서 내가 쓰고 있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컬 서비스,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떤 친구가 있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음식이 맛있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누가 앱을 많이 다운받았고,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최근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하드예요. 이미 로컬 서비스는 핀트리스트나 팬미나 그런 것들로, 또 그 앞에는 뭐 폴스퀘어 같은 걸 통해서 게임 기반의 위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플레이스북으로 장소 기반의 것들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왜 장소가 중요하냐면 내가 있는 위치, 로컬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한 사례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글 보세요. 구글. 그런데 그냥 구글이 이렇게 로봇이 운전해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지만 BMW는요, 24시간 동안 Q&A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또 최근에 고급 자동차들은요, 이런 유리 안에 증강현실 같은 것들처럼 정보를 투영시켜서 정보를 주죠. 외부 온도라든지 지금 시속이라든지. 굉장히 보기에도 멋있지만 그게 좀 더 발전되어지면 그 밖에 여타 정보들을 알려주겠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앞에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CCTV에 연동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우리가 숲에 갔는데 공룡이 보여요. 진짜 공룡이 있을까요?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한 어떤 이런 화면을 가지고 가서
보는 것은 안에 있는 이런 숲을 보고 있는데 숲에 공룡이 나온 걸 보는 것이죠. 또 어떤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는 맨하탄까지 가야 되는데 맨하탄의 높은 빌딩들을 보여줘요. 여의도에 갔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증강현실이고요. 이제 이런 안경들은요 수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들도 수년 내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전화를 보세요. 아이패드 같은 게 있죠. 아이패드가 빔을 쏴요. 빔을 쏴서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액정이 작잖아요. 근데 누르면 빔이 올라와요. 홀로그램처럼. 이 빔에서 내가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 이 위에서 내 손흥 동작에 대한 것을 센싱을 해야 하면 손흥동의 높낮이를 센싱하겠죠. 그리고 화면을 여기서 보여주는 시각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겠죠. 좀 더 이게 뭐 배터리 같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만 따로 보여주는 것을 따로 설치하고 하는 장치들도 개발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패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이패드가 하나 나왔을 때 아이패드의 겉옷, 이런 플라스틱 옷 같은 거, 또 커버, 이런 것들, 또 열쇠고리,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또 비닐 커버, 이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큰 액세서리가 비즈니스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응용되어지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활용도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강에는 뭐 대략 하다 보니까 뭐 20분 한 번에 좀 넘었고요. 그 다음에 15분 내외로 해서 2편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 3편 정도로 첫 번째 특강을 지금 했는데요. 두 번째 특강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웨어러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게 있는지를 재미있게 볼 거고요. 동영상도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번에 본 거는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분이 쓰신 기술과 미래의 뭐 교육과 배움, 지식에 대한 것에서요. 제가 가져다가 좋은 제가 강의에 좀 같이 써도 되겠다 싶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는 이렇게 그 인터넷 띵스라고 하는 Things of Internet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제가 가져다가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다 참고문을 달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뭐 원어이기도 하고 원서이기도 하고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좀 쉽게 강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화질이나 음성 같은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이게 그 제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원격에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용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해보는 걸 한번 해보는 도전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들으시면 다음에는 야외에서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의 방송들은 뭐 6mm 카메라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로 발전했잖아요. 또 우리는 아이폰 같은 영화도 찍는 경우도 이제 실험주로 되었었어요. 교육에서도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강의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